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일까? 죽어라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 아니면 실수 한 번으로 모든 걸 잃었을 때? 아니다. 가장 억울한 순간은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믿었는데 정작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다. 누군가는 끝없이 성장하고 원하는 걸 얻으며 살아간다.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노력하는데도 늘 제자리다. 왜일까? 뭐가 다를까? 오늘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꿔줄 전환길의 7가지 인생 원칙을 알려주겠다. 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당신이 왜 제자리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해질 것이다. 이제 시작한다. 집중해라. 인생은 월세다. 다달이 삭슬 내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안다. 세상에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 우리는 집을 살 수도 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유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어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오늘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인간관계를 맺든 당신이 매달 월세를 내지 않으면 결국 쫓겨나게 되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잘하면 영원히 갈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멈춘다. 그래서 결국 실패한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까? 정답은 간단하다. 매일 성장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도, 일론 머스크도, 워런 버핏도 그들이 단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인생이 월세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제 충분히 잘했으니 오늘은 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늘도 월세를 낼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당신 차례다. 어제 열심히 살았다고 오늘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성장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평범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다. 반복, 집중, 반복, 집중. 많은 사람들이 천재를 부러워한다. 하지만 정작 성공하는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라 끈질긴 사람들이다. 심리학에서 인지 부하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다. 뇌는 처음 접하는 정보를 처리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하지만 반복하면 할수록 뇌는 같은 정보를 점점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즉, 반복하면 할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바둑 천재로 유명한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 이세돌 구단. 그는 어릴 때부터 하루에 16시간씩 바둑을 두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를 세계 최고로 만든 것은 반복과 집중이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했다. 어떤 분야에서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모차르트, 비틀즈, 빌 게이츠 이들은 모두 1만 시간 이상을 집중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의도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 즉, 무작정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반복이어야 한다. 생각해보자. 당신이 1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1년 후에도 당신은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성장하고 싶다면 반복하되 업그레이드하라. 오늘도 선택의 순간이다. 당신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반복과 집중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것인가? 무능한 사람일수록 실수를 안 한다. 왜일까? 해본 게 없으니까. 반대로 유능한 사람일수록 실수한다. 왜냐하면 계속 도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실수를 실패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는 다르다. 실수는 성장의 일부지만 실수를 피하려다 멈춰버리는 것이 진짜 실패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른다. 실수를 하면 창피하고 두렵고 좌절감이 든다. 그래서 점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결국 도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다. 하지만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성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디슨을 떠올려보자.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넘게 실패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실패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전구가 안 켜지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공했다. 반대로 실수를 피하려는 사람들은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안전한 길만 선택하며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변화 없는 삶은 결국 후퇴되는 삶이다. 당신이 만약 실수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꿀 때다. 실수는 당신이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실패를 피하려다 멈추지 말고 실패를 통해 배워라. 오늘도 선택의 순간이다. 도전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실수를 받아들이고 성장할 것인가? 억울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웃던 순간.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한다. 하나, 똑같이 분노를 표출하고 싸운다. 둘, 분노를 사귀고 그냥 참는다. 하지만 이 둘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제3의 선택을 한다. 바로 성공으로 복수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걸 분노의 전환이라고 부른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에서 승리한다. 예를 들어보자. 세계적인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어릴 때 그는 너무 마르고 키도 작아서 코치들조차 기대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를 무시했고 상대 선수들은 조롱했다. 하지만 그는 싸우지 않았다. 대신 이를 악물고 연습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혼자 남아 슛 연습을 하고 웨이트를 했다. 그 결과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최고의 복수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사람들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란다. 당신이 주저앉기를 바란다. 그들에게 보여줘라. 당신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당신은 끝까지 해낼 거라고. 오늘도 선택의 순간이다. 분노에 휩쓸려 같은 수준으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를 악물고 성장할 것인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복수는 압도적인 성공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온갖 것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친다. 우리는 착각한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과학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다중작업 멀티태스킹은 뇌의 생산성을 최대 40%까지 떨어뜨린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일만 깊이 있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처음 만났을 때 둘은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의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뭔가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같은 답을 했다. 집중, 포커스. 워런 버핏은 이런 조언을 남겼다. 목표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려라. 실제로 그는 이렇게 살았다. 수많은 사업 기회가 있었지만 오직 투자에만 집중했다. 그 결과 그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되었다. 반대로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손대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오지랖을 부리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집중은 곧 에너지다.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일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햇빛도 돋보기를 통과하면 불을 일으키듯이 당신의 에너지도 한 곳에 모이면 엄청난 성과를 만든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계속 산만하게 이것저것 손대며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한 가지에 집중해서 압도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 성공의 법칙은 단순하다. 오지랖을 버리고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어라. 우리는 남들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다.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나보다 앞서가는지, SNS를 보며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한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길에만 집중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려 한다. 하지만 문제는 비교하면 할수록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비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30% 이상 낮았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 그는 상대 선수가 어떤 기술을 쓰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그는 20번의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테니스 선수 중 한 명이 되었다. 반면 남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계속 남들과 비교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남의 인생을 신경 쓰는 순간 내 인생은 사라진다. 이제 당신만의 길을 가라. 어떤 사람들은 늘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트집을 잡는다. 당신이 잘 되면 질투하고 당신이 실패하면 비웃는다. 이런 사람들과 싸우고 싶어질 때가 있다. 하지만 대장부는 소인배와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싸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남을 끌어내리려 한다. 이걸 크랩 신드롬 발목 잡기 심리라고 한다. 실제로 어부들이 개를 잡을 때 한 마리만 바구니에 넣으면 쉽게 탈출하지만 여러 마리를 넣으면 서로 다리를 잡아당기며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것이 소인배들의 심리다. 진짜 강한 사람은 절대 남과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한 수 접고 간다. 그들은 시간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픽사픽셀. 이후 그는 다시 애플로 돌아와 전설을 만들었다. 이것이 진정한 대장부의 태도다.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대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소인배들과 싸우며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 것인가?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증명한다. 지금까지 전환길의 7가지 원칙을 살펴왔다. 이 원칙들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인생은 월세다. 매일 성장해야 한다. 반복과 집중이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든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는 곧 배움이다.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감정을 조절하고 증명하라.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 오지랖을 버리고 에너지를 모아라.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당신의 길을 가라. 소인배와 싸우지 마라. 대신 성공으로 답하라.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그냥 듣고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행동할 것인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결심하라. 그리고 움직여라.